공황장애란 무엇인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진 적이 있나요?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스쳐간 적이 있나요? 주변은 그대로인데 나만 갑자기 다른 세계로 떨어진 느낌. 그 순간을 겪은 사람만이 압니다. 이 공포가 얼마나 선명한지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채 혼자 견뎌온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공황장애란 무엇인가? 갑자기 찾아오는 공포의 정체. 왜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공황 발작과 공황장애의 차이까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멀쩡히 걷다가, 회의를 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손에 땀이 차고 몸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큰일 났다.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 감각은 상상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황 발작은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한 상태입니다. 원래 이 경보 시스템은 진짜 위험 앞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차가 갑자기 달려올 때 몸이 반사적으로 피하게 만드는 힘. 그 힘이 바로 공포 반응입니다. 하지만 공황 발작에서는 위험이 없는데도 뇌가 위험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몸은 전력을 다해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합니다. 심장은 피를 빠르게 보내기 위해 빨라지고 호흡은 산소를 더 들이마시려 얕아지고 근육은 긴장합니다. 땀이 나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립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강렬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이 상태를 처음 겪으면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몸이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심장병이나 뇌질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습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 없음.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립니다. 이상이 없다면 지금 이 고통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공황 발작과 공황장애의 차이입니다. 공황 발작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큰 사건 이후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다릅니다.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 발작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때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공황장애의 핵심은 공포에 대한 공포입니다. 또 오면 어쩌지? 밖에서 오면 어쩌지? 사람들 앞에서 오면 어쩌지? 이 생각이 일상을 잠식합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특정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극장, 회의실. 점점 삶의 반경이 좁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이 정도를 못 견딜까? 하지만 공황장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신경계가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 눌러온 불안, 무시해온 긴장이 몸을 통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 쌓여온 결과입니다. 공황이 이유 없이 오는 것 같을 때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늘 긴장 속에 살았던 사람, 완벽해야 했던 사람, 쉬는 법을 몰랐던 사람,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 버텨야만 했던 사람. 이런 삶의 패턴이 몸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공황 발작이 찾아오면 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멈춰야 한다고. 이 방식으로는 더 못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위험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움이 반복되면 뇌는 공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은 신체 변화에도 다시 경보를 울립니다.
심장이 조금만 빨라져도, 숨이 약간만 가빠져도 또 시작일까 하고 긴장합니다. 이렇게 공황은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공황 발작은 아무리 강렬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도 실제로 숨은 계속 쉬어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심장은 그 속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체감이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황 발작은 파도와 같습니다. 정점이 있고 반드시 내려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를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려 합니다. 억지로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공황은 저항할수록 더 커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공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황은 위험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버티기 어렵다는 몸의 언어입니다. 공황장애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이 공포를 적이 아니라 메시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지금의 공황은 당신이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이 공포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이 공포와 함께 다시 삶을 넓혀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공황이 왜 반복되는지, 어떤 생각들이 공황을 키우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한 가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살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2장 1부 공황 발작은 왜 이렇게 무서운가?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는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숨이 막히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순간, 그 순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는다. 이번엔 진짜 끝일지도 모른다. 공황 발작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강해서가 아니다. 죽음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다. 2장 1부는 공황 발작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 공포의 정체를 풀어가는 시간이다. 이해가 시작되면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공황 발작의 가장 큰 특징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이다. 편안히 앉아있다가 잠들기 직전,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된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맥박이 귀에서 울린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숨을 아무리 쉬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떨린다. 어지럽고 현실이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 모든 증상이 동시에 몰려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이건 위험하다. 지금 당장 무언가 큰일이 난다. 공황 발작이 무서운 이유는 뇌가 이 상황을 실제 생명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공황 발작 중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실제로 위험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느껴질까? 그 답은 몸의 경보 시스템에 있다. 우리 몸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다. 불이 나면, 연기가 나면 몸은 즉시 반응한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빨라진다. 이건 살아남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공황 발작에서는 이 경보가 아무 이유 없이 켜진다는 점이다. 실제 위험은 없는데 몸은 이미 전쟁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 극단적인 신체 반응들이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의 진짜 이유는 몸이 실제로 죽어가서가 아니라 뇌가 죽음의 상황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공황 발작 중에는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는 호르몬이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너무 갑자기 분비되면 몸은 감당하지 못한다.
심장은 더 빨라지고 호흡은 얕아지고 근육은 과도하게 긴장한다. 이때 가슴이 아픈 느낌, 숨이 막히는 느낌, 현기증이 생긴다. 이 증상들은 심장병이나 질식과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뇌는 다시 생각한다. 정말 위험하다. 더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공포가 공포를 키우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원래 경고가 아니라 오해였다. 하지만 뇌는 그 오해를 진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공황 발작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전신을 덮치는 공포로 느껴진다. 또 하나, 공황 발작을 더 무섭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 바로 통제력을 잃는 느낌이다. 숨을 쉬려고 해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심장을 멈추고 싶어도 더 빨라진다. 몸을 진정시키려고 할수록 증상은 더 강해진다. 이 경험은 사람에게 깊은 흔적을 남긴다. 이후부터 사람은 공황 그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 또 오면 어쩌지? 밖에서 오면 어쩌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다음 공황 발작의 씨앗이 된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공황 발작은 심장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공황 발작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없다. 아무리 강하게 느껴져도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건 수많은 연구와 임상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공황 발작의 증상은 심장이 만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증상이다.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에 반응한 몸의 자동 반응이다. 그래서 검사를 해도 대부분 정상으로 나온다. 이 결과가 또 다른 혼란을 만든다. 분명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까? 이 질문 때문에 사람은 더 불안해진다. 하지만 이상이 없다는 건 희망이다.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회로가 과민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황 발작을 이해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공황은 위험하지 않다. 공황은 지나간다. 공황은 설명 가능하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공포의 크기는 달라진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지금도 공황을 겪고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지금 느끼는 이 감각은 불편하고 무섭지만 위험하지 않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공황 발작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너무 오래 긴장했고, 너무 오래 버텼고, 너무 오래 스스로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몸이 대신 반응한 것이다. 이해는 공포를 없애지는 못해도 공포에 이름을 붙여준다. 이름이 생기면 두려움은 더 이상 정체 모를 괴물이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황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이 악순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당신은 위험하지 않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변할 수 있다. 1장 3부 공황장애의 원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이유 없이 불안해진 적 있지 않은가? 아무 일도 없는데 숨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이대로 무너질 것 같은 순간 사람들은 말한다.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고,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공황장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공황장애의 진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왜 어떤 사람은 갑자기 공황 발작을 겪게 되는 걸까? 왜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걸까? 공황장애의 첫 번째 원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천천히 쌓인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매일 조금씩. 괜찮다고 넘겼던 일, 참아냈던 감정, 말하지 못한 분노, 이 모든 것이 몸 안에 저장된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생각의 문제라고 여긴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몸의 문제다. 신경계가 긴장하고 호르몬이 흔들리고 몸은 늘 경계 상태에 놓인다. 쉬고 있어도 몸은 쉬지 못한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결국 신호를 보낸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그 신호가 공황 발작이다. 공황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래 참아온 결과다. 두 번째 원인, 불안 성향. 어릴 때부터 늘 조심하던 사람,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던 사람,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 완벽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이런 성향은 약점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긴장 속에 살아왔다는 점이다. 불안 성향을 가진 사람은 몸이 늘 준비 상태다. 위험이 오지 않아도 미리 대비한다. 그러다 보면 신경계는 쉬는 법을 잊는다. 불안은 생각보다 몸에 먼저 각인된다. 작은 변화에도 몸이 과민하게 반응한다. 심장이 조금만 빨라져도 위험하다고 느낀다. 숨이 조금만 가빠져도 큰일이 난 것처럼 반응한다. 이 과민한 반응이 공황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원인, 과거의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꼭 큰 사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복된 무시, 지속적인 불안, 안전하지 않았던 관계, 어린 시절,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때의 공포는 기억이 아니라 몸에 남는다. 사람은 기억을 잊을 수 있지만 몸은 잊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지금은 안전한데 몸은 과거에 머문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공포가 몰려온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신호에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네 번째 원인,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친 상태. 공황장애는 마음만의 병이 아니다. 몸이 먼저 무너진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카페인 과다, 운동 부족. 이 모든 것이 신경계를 약하게 만든다.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불안을 조절할 힘도 사라진다. 그 상태에서 작은 자극이 오면 몸은 위험이라고 판단한다.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데 몸은 이미 지쳐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반응한다. 공황 발작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보내는 구조 신호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신호다. 공황장애는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너무 오래 강했던 사람에게 찾아온다. 너무 오래 참아왔던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자. 이 신호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것인가? 공황을 없애려고 싸우면 더 커진다. 하지만 공황을 이해하면 힘을 잃는다. 이건 저게 아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몸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공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몸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불안도 영원하지 않다. 몸은 다시 배울 수 있다. 안전해도 된다는 것을.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다. 지쳐 있었을 뿐이다. 1장 사부 공황장애 치료법. 알아두면 삶이 조금 달라지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공황장애 치료는 생각보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드라마처럼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정말 나아질 수 있나요? 지금 이 불안이 사라질 수 있나요? 공황장애 치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약물 치료, 그리고 상담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도움입니다. 계속 긴장 상태에 있던 뇌에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먹으면 감정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과도한 경보 시스템을 낮추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이유를 오해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약물은 즉각적인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천천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숨이 덜 가쁜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포가 조금 늦게 올라오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상담 치료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몸이 아닌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 불안이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긴장시키는지, 그 원인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공황장애는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상담은 그 사실을 이해하게 돕습니다. 나를 탓하던 시선을 나를 돌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증상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어도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어지러워도 지금 공황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회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이 치료 중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질 때입니다. 며칠 편안하다가 갑자기 다시 공황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모든 치료가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회복의 일부입니다. 공황장애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회복 중인 사람은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불안이 와도 이전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기 전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쌓여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치료는 공황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공황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공황이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리게 가도 됩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당신은 분명 회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불안을 안고 버텨낸 당신은 이미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회복입니다. 1장 5부 공황장애가 있을 때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알아차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도망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 별일 없는 하루였는데 심장이 갑자기 빨라진다. 숨이 얕아지고 손이 차가워진다. 이유를 찾으려는 순간 더 무서워진다. 혹시 또 시작된 건 아닐까? 이 생각 하나로 하루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의 일상은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인다. 출근을 하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난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 하나의 질문이 따라다닌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외출이 두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밖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밖에서 발작이 오면 도망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집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된다. 문을 닫는 순간 심장이 조금 느려진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과 멀어졌다는 죄책감이 따라온다.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괜히 나만 약한 것 같아진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길에서 쓰러지면 어쩌지? 사람들 앞에서 숨을 못 쉬면 어쩌지? 이 생각들이 신발끈을 묶는 손을 멈추게 한다. 결국 약속을 취소하는 날도 많아진다. 이유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작은 밀실이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온다.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면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공포를 키운다. 심장은 더 빨리 뛴다. 몸은 위험하다고 외친다. 사실 그 공간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뇌는 이미 과거의 기억을 꺼내놓는다. 전에 거기서 힘들었던 기억, 그때 느꼈던 죽을 것 같던 감각, 그 기억 하나가 현재를 덮어버린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을 선택하는 날이 늘어난다. 지하철 대신 버스를 고른다. 버스에서도 창가 쪽에 앉아 문을 계속 바라본다.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안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생활 반경은 점점 좁아진다. 가고 싶은 곳보다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계산하게 된다. 하고 싶은 일보다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이런 두려움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이다. 웃고 대답하고 일도 해낸다. 그래서 더 말하지 못한다. 설명하려 하면 너무 길어지고 이해받지 못할까봐 겁이 난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루를 참고 산다. 숨이 가쁜 순간을 참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괜찮은 척을 참고,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녹초가 된다.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린다. 그제야 숨을 깊게 쉰다.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십 번의 공포를 넘긴 하루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한다. 왜 이것밖에 못할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지만 공황장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약함의 증거도 아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해 온 결과다. 계속 참고 버텨온 신호다. 그래서 일상이 힘든 것은 너무 당연하다. 중요한 건 이 어려움이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외출이 힘든 날은 쉬어도 된다. 엘리베이터를 피하는 선택도 괜찮다. 지금의 나는 살아내는 중이기 때문이다. 공황장애가 있는 일상은 느리다.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용기가 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쓴 용기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와 닮아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버티고 있다. 이 영상이 참고만 살아온 하루에 조금의 숨 쉴 틈이 되기를 바란다. 1장 6부 공황장애 재발과 흔들리는 시기를 대하는 법. 다 괜찮아졌다고 믿었던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다시 빨라질 때, 그 순간의 공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은 더 깊이 무너진다. 오늘 이야기는 공황장애 재발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흔들리는 시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공황장애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좋아지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믿고 싶어 한다. 그래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상이 다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다시 실패했다. 나는 아직도 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공황장애의 회복은 계단처럼 오르내리는 과정이다. 오르다 보면 잠시 내려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처음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다시 공황이 왔을 때 가장 힘든 감정은 두려움보다 좌절이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견뎌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미 이겨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것 같을 때 사람은 자신을 더 심하게 비난한다. 나는 왜 또 이럴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상태일까? 하지만 공황장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뇌와 신경계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이다. 공황이 다시 왔다는 것은 치료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다.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다시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에 가깝다. 사람의 몸은 기억한다. 과거의 공포를, 과거의 위협을. 그래서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와도 몸은 먼저 반응한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어지럽고 손이 떨린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또 시작이다. 나는 끝났다. 하지만 이 반응은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너를 지키려는 결과다. 공황은 공격이 아니라 과잉 방어다. 괜찮아졌다가 다시 무너질 때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진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무섭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더 힘든 것 같을 때도 있다. 그 이유는 공황 자체보다 공황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시 오면 어떡하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신경계를 더 예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괜찮아지려는 목표가 아니다. 다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공황이 와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경험,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억, 이 축적이 회복이다. 회복은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심장이 빨라지면 끝이라고 느꼈다면 지금은 또 이런 파도가 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매우 크다. 흔들리는 시기에는 스스로에게 더 많은 허락이 필요하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다.
오늘은 쉬어야 할 수 있다. 오늘은 잘 못 버틸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퇴보가 아니다. 몸이 회복을 위해 보내는 신호다. 공황장애는 빨리 나으려고 할수록 더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다. 조급함은 신경계를 다시 긴장시킨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지나가게 두는 연습? 그것이 가장 어려운 연습이다. 공황이 왔을 때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안전하다는 말을 조용히 반복해도 된다. 나는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여기 있다. 이 감각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진정한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진다. 이 굴곡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된다. 이전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이전보다 덜 무너지고, 이전보다 덜 두려워진다. 이 변화는 숫자로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알아채기 어렵다. 그래서 흔들리는 날에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야 한다. 처음 공황이 왔던 날,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있다. 공황장애는 사라지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살아갈 만하다.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다. 다시 시작된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그 사실을 기억해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